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이어트를 고민하지만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때우느냐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밥그릇이 이만했다더라 하는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다수 평민에게 삶은 배고픔과의 처절한 사투였죠. 과연 그 시절,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는 평민들은 어떻게 그 지독한 배고픔을 견디고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역사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눈물겹고도 치열했던 조선 평민들의 생존 전략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조선의 이름 없는 평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보릿고개, 작년에 수확한 쌀은 이미 바닥났고 햇보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고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울어댑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산과 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웰빙 식단이라며 찾아 먹는 나물들, 그 시절에는 그게 건강식이 아니라 생존식이었습니다. 칡뿌리를 캐서 진이기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냅니다. 이걸 송기라고 부르는데 소나무 속껍질을 삶고 또 삶아서 쓴맛을 뺀 뒤에 곡식가루를 아주 조금 섞어 떡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비극적인 게 소나무 껍질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걸 먹으면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라 바로 이 송기떡을 먹고 고통받던 평민들의 처절한 현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산으로 들러나가면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산에 있는 나무나 풀도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흉년이 들면 너도 나도 산으로 몰려드니 금방 바닥이 났죠. 이럴 때 평민들이 선택한 다음 전략은 바로 양을 부풀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쌀 한 줌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한 동이 붓고 온갖 풀떼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조차도 곱기보다는 물이 더 많았죠. 오죽하면 조개죽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조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죽을 끓였는데 쌀알이 너무 적어서 마치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슬픈 이름입니다. 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묽은 죽은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연료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대기근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길가에 굶어 죽은 시체가 산더미 같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국가에서 구휼이라고 해서 곡식을 나눠주긴 하지만 한양에서 먼 시골 구석까지 그 혜택이 닿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럴 때 평민들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바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유망입니다. 에라, 여기서 굶어 죽느냐, 길에서 죽느냐 마찬가지다라는 심정으로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먹을 게 남아있을 법한 큰 도시나 관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생존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가 되는 길, 즉 궁궐의 말단 일꾼이나 권세 있는 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로운 평민의 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비가 되는 자매노비가 되는 것이죠. 나를 팔 테니 제발 우리 가족만은 먹여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대, 내 몸을 팔아서라도 굶어 죽어가는 자식의 입에 죽 한 모금 넣어주고 싶었던 아버지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보증 수표였습니다. 권세가 집의 마당을 쓸고 꾸준히 일을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다였습니다. 육지에 먹을 게 없으면 바다로 나갔죠.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바다로 나가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했던 평민들은 섬으로 숨어들거나 갯벌을 뒤졌습니다. 조개를 캐고 미역을 따아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세금이라는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도 없는 사람들에게 군폰이 환곡이니 하는 세금 독촉이 끊이지 않았죠.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
갓난아기에게 물리는 황구첨정까지. 배고픈 평민들에게 국가는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비빔밥이 왜 발달했는지 아시나요? 멋진 요리로 탄생한 배경도 있지만 사실은 가난한 평민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들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한데 모아 비볐던 것이죠. 또한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각자 쌓은 나물과 밥 한 덩이를 넣고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던 들밥 문화도 배고픔을 잊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려는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조선 평민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나 혼자 먹으면 하루를 버티지만 같이 나누면 사흘을 버틴다는 믿음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끼리 두레를 만들어 서로의 농사를 돕고 누구네 집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 싶으면 감자 한 알이라도 던져주던 정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흉년이 들면 부자들에게 곡식을 풀라고 압박하는 정몰 같은 민중의 힘도 작동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배고픔의 강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건넜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그 척박한 땅에서 소나무 껍질을 씹으며 자식을 살려냈던 우리 조상들의 끈질긴 생명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가 사실은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았니? 라는 간절한 안부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했던 혹은 존엄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조선 평민들의 이야기. 그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적, 기아와 맞서 싸워 승리한 위대한 투사들이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한 조각, 묽은 죽 한 그릇에 담긴 그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 한 끼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나요? 혹시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하진 않으셨나요? 조선시대 그 배고픈 평민들의 눈으로 오늘의 우리 식탁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곳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잔칫날일 겁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에너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고픔을 이겨낸 조상들의 지혜와 눈물겨운 사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평민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